네, 안녕하십니까. 유페이 뉴스 김돌풀입니다. 네, 유페이 뉴스 장기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장기현 기자는 그 독자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모르면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할 거예요. 중국 AI 산업이 미국을 바짝 따라붙고 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미국이 인공지능 산업은 다 주도하고 있거든요. 최근 나온 보고에서 보니까 중국이 자본력, 돈과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 수집량이 엄청나더라. 심지어 미국을 앞서 있더라. 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 데이터 혁신센터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예요. 8월 달인데, 지난달인데, AI 경쟁에서 누가 우승할 것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유럽이냐, 라는 제목의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중국이 바짝 따르더라. 미국을. 그 얘기인 거고요. 여기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혁신센터에서 캡처한 화면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고요. 저희 또 이 신문 기사에 관련 해당 링크를 하이퍼링크를 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20년 사이 AI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M&A, 인수합병으로 자기네들 핵심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원래 검색 엔진 회사였는데 나머지 뭐 자동차다 뭐 거의 다 M&A다. 미국의 그 이런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근데 이 구글이 그 20년 사이에 한 19개 회사를 인공지능 관련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알파고, 영국의 딥마인드를 5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거죠. 알파고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 장 기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죠, 대단하죠. 근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뭐 게임기니까 우리 장 기자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게임도 해봐서 알겠지만은 네. 게임 오락 기능인데 다만 인류가 높이 평가한 문화적인 고퀄리티의 이런 오락거리를 기기가 이겼다. 뭐 이런 견지에서 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지. 게임이죠. 근데 오락이라고만 보기에는 뭐 이제 뭐 글을 쓰는 그런 인공지능도 나온다고 하고 이러면 걸로 그렇죠. 뭐 우리 좀 오락을 넘어서는 수준이 곧 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지. 이세돌은 내가 이 착점을 왜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은 알파고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 주판이라고 있어, 주판. 장 기자는 모를 거야, 아마. 나이가 이제. 네. 한참 뭐 주산학원이라고 있었거든. 암산도 있었고 인간 그 뭐야 계산기 하나로 다 끝났다는 거죠. 지금 뭐 스마트폰에 뭐 이런 계산기는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쵸. 뭐 하여튼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리를 인수한 애플도 16개사를 인수한 거예요. 16개사. 그 다음에 MS도 10개, 아마존은 7개, 페이스북 7개. 말이 뭐 7개, 10개, 뭐 20개 이런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인수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인수합병으로 개인 그 회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거죠. 이게 스타트업.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면 인수해 가신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창업 현장에도 가끔 가보면은 이거는 M&A 쪽을 타겟으로 개발하는 팀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AI 관련 기업들 지금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걔네가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금액적인 이유가 제일 큰 거. 금액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웃소싱이라 그래서 전문 기업들한테 맡기듯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인수하면 끝나는데 이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인수하는데 목표를 준 게 영입인재. 그래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 회사 통째로 인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용이 이제 그대로. 그렇죠. 그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야 그대로 기존에 니네가 했던 시스템을 인정해 줄게. 사장 이 파트의 사장은 네가 계속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뺏어온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었고 아이디어를 개발했고 비전과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이 계속 가야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서 우리 그 중소기업 기술을 훔쳐도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런 게 철학이 빠졌다는 거죠. 기술에도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그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M&A, 인수합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이 관련된 특허도 미국이 많습니다. 특히 IBM이 굉장히 많이, 체스 게임도 옛날 맨 처음에 알파고처럼 IBM에서 있거든요. 이 IBM 같은 경우에 현재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이 AI 관련 특허가 IBM이 3,600건 이상. 그 다음에 알파벳, 이게 구글 모회사가 알파벳이거든요. 구글 알파벳이 2,000건 이상. MS는 1,900건. 뭐 엄청나죠. 여기도 전부 다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7년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AI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이 미국이 170억 달러. 엄청나죠.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바짝 추격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135억 달러.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8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 단계에서는 AI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자금력과 데이터 수집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빠르게 그 차이를 좁히고 있다. 근데 봐봐요. 중국 AI 관련 투자 시작은 2017년에 81억 달러를 투자받았고요. 미국은 62억 달러예요. 미국보다 앞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이게 슈퍼컴퓨터는 연구, R&D,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복잡한 수식들을 계산하는 건데, 날씨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인공지능을 지금 이제 분석하고 그러는데, 이게 슈퍼컴퓨터가 2019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양이 높은 500대 컴퓨터 중에 중국이 219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러죠. 근데 미국은 116대. 미국보다 2배 더 많다. 슈퍼컴퓨터 성능 좋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슈퍼컴퓨터를 항공, 우주, 생명과학, 산업 분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AI 발전에는 이 데이터가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 제목에서부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내가 뭘 사먹는지,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일반적인 생활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건 돈하고 직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모바일 결제가 가장 많이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성적인 거, 정형, 비정형 이런 데이터들이. 근데 이게 중국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5억 명 이상에 대한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5천만 명, 10배 이상 차이 나죠? 네. 그게 미국과의 데이터가 가장 이 스마트폰 경제 시대니까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석하는.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이런 게 아마존을 추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야도 중국 같은 경우 약 1억 5,200만 테라바이트가 나온다. 미국은 이보다도 2분의 1도 안 되는 7천만 테라바이트.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 캐나다의 힌튼 교수를 비롯해서 4대 천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 이분들을 다 모시고 있다고. 물론 이제 앤드류 융이 중국의 바이두에서 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왔는데 재밌는 경우가 이런 얘기가 있죠. 거기에 인공지능 바이두 연구소 직원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약 1,000여 명이 있었는데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게 퇴임하고 나올 때 3,000명 정도가 양성이 됐다. 그 제자들이. 이게 누가 어떤 실력자가 이거를 끌고 가고 학습을 시키냐가 중요한데 우리도 그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최고의 교수님, 최고의 선생들, 스승들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는 것 차이점이 거기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대한민국은 좀 많이 힘들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응용 부분. 기존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툴들을 많이 응용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데, 원천 기술에도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손정희 CEO도 와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 그랬지만은, 응용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해야죠. 안 그러면 프레임이 갇히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이 2번의 암흑기가 있었다지만 고도화 시키려면은 과학도 아무리 발전했다지만 우리 인류가 수만 년 역사에서 이제 겨우 100년, 200년, 300년,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승부가 나올 수 있다. 또 우리만의 또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장 기자 여기서 사회부 기자로서 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는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이해가 됐고, 그래서 중국이 언제쯤 그런 미국을 따라잡을까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게. 취재도 해봤고요. 저는 네. 이제 관련돼서 연구소에서 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이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딱 점쟁이처럼 딱 찍어서 몇 년 이런 얘기는 하질 못하죠. 이제 가끔씩 인공지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보면은 이제 모 방송국 기자가 그러면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조크도 잘하시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딱히 없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2020년부터 상용화 될 거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미국은 이제 애리조나주 이제 피닉스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레벨 4 운전대도 브레이크 페달도 엑셀레이터도 없는 자율주행 택시 밴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도 그건 이제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인공지능에 과연 어디까지 왔나를 미국에 있는 이 데이터 혁신센터에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장기현 기자. 유튜브 우리 UPI 뉴스에 들어와 보시면 잘생긴 우리 장기현 기자 얼굴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